이번 주 유럽 축구 소식은 그야말로 코리안데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비록 이강인은 부상으로 이탈한 상황이지만 이번에도 토트넘, 뮌헨, 파리 모두 승리했습니다. 거기다 손흥민은 해트트릭에, 황희찬도 부상이라 했는데 일주일 만에 출전해 숄더골, 벨기에 리그에서 뛰고 있는 아시안게임 기대주 홍현석의 멀티골, 김민재는 풀타임 완벽 적응해 공격 포인트 없이도 평점 7.7, 화려합니다. 더 기대되는 건 이게 우연히 찾아온 게 아니란 느낌이죠. 앞으로 주말이면 풍성한 우리 선수들의 대활약을 계속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렌즈 감독은 손흥민을 스트라이커로만 기용하지는 않을 듯 합니다. 이번 버니즈 인터뷰를 봐도 손흥민은 모든 포지션이 가능하다고 했고 내 눈에 보이는 모든 선수들이 중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히샬리송도 살려내려고 하는 듯 보이니까요. 우선 손흥민 스트라이커가 무조건 좋겠지만 괜히 실망할 수 있으니까 미리 이런 상황도 예상하자고요. 오늘 전해볼 소식은 바이에른 뮌헨 소식입니다. 손흥민의 대활약이 너무 컸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챔피언스리그 우승 맨시티의 유일한 대항마로 불릴 만큼 올 시즌은 더 강해졌다는 평가입니다. 그 이유가 김민재와 케인을 데려왔기 때문이죠. 전 시즌에도 득점도 많이 하고 실점도 많지 않았지만 승수에서는 13게임을 놓쳤다 보니까 어느새 계속 승점이 70점대 유지하고 있어서 불안해진 뮌헨은 다시 80점대 이상을 목표로 전력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3라운드 모두 전승이고 골 득실 1골 차이로 2위인데 1위 독주는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뮌헨은 3라운드에 천적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약 5년 동안 이 경기장에서만큼은 한 번도 이겨보질 못한 지옥 같은 곳이었습니다. 5전 1무 4패. 뮌헨 글라트바흐와의 라이벌 경기였는데 우선 감독도 달라져 있고 전술, 선수 구성도 달라져 있는 만큼 투엘 감독은 과거 성적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5만여 명을 수용하는 이 적지에서 김민재는 투엘 감독의 전폭적인 지지와 함께 3연속 선발 출전을 했습니다. 지난 두 경기에서는 두 경기 1실점을 하고도 기대만큼의 활약은 아니라고 혹평을 받기도 했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실점이 있었는데도 매우 좋은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평점 7.7. 독일 바바리안 풋볼도 김민재 활약에 감탄하면서 김민재를 황제라고 칭하면서 오늘 괴물이 뮌헨에서 크게 떠올랐다. 그는 이타쿠라에게 네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더 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민재는 그저 후방에 자리한 벽이었다라면서 굳이 골로 온 이타쿠라와 비교하면서 더 뛰어났다고 극찬을 했습니다. 축구 통계 매체 풋몹은 볼터치 101회, 패스 성공률 91%, 걷어내기 2회, 가로채기 2회, 리커버리 8회, 공중볼 경합 승률 73%를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김민재는 뛰어난 판단력과 속도를 자랑하면서 뒷공간 패스를 모두 끊어냈고 상대 공격수와 몸싸움에서도 전혀 밀리지 않았습니다. 한 발 빠른 차단과 단단한 1대1 수비, 역습 기회를 끊어내려는 영리한 반칙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특히 공중볼 싸움에서 압도적이었는데 김민재는 높은 타점을 바탕으로 헤더 경합에서 우위를 점했고 세트피스 공격 장면에서도 높이 뛰어올라서 머리로 공을 떨고 놓으면서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김민재는 상대 공격수가 190cm의 큰 키를 자랑하는 토마시 치반차를 완벽 봉쇄했다고 평가되면서 결국 그는 아무 슈팅도 하지 못하고 후반 14분에 교체가 되었습니다. 분명 김민재는 매우 잘했고 특히 5년 만에 뮌헨이 승리하는데 크게 일조했습니다. 그런데 빌트지는 김민재의 평점을 혹평을 했습니다. 5점 만점에 점수가 낮을수록 좋은 이상한 스타일인데 4점을 줘버린 것입니다. 이 점수는 심지어 케인과 같습니다. 케인은 이 경기에서 유효슈팅은커녕 슛 같지 않은 슛 하나만 기록했고 패스 성공률도 떨어지고 드리블, 롱패스 모두 50%였습니다. 그래서 케인은 팀 내 평점이 꼴찌였습니다. 뮌헨이 두 골을 넣으면서 이긴 건 케인의 관여가 전혀 없었습니다. 2대1로 앞선 상황에서는 오히려 스코어를 지키기 위해서 수비수와 교체가 되기도 했는데 이때 케인은 매우 의아해했습니다. 그러니까 득점 못한 상태로 교체된 건 정말 최초의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이 중요한 경기에 케인은 최악의 평점이었고 오히려 견고한 수비와 키미의 활약으로 뮌헨은 5년 만에 승리를 거두면서 큰 위기를 넘겼습니다. 누가 봐도 이번 경기 김민재와 케인의 평점이 같다는 건 정말 경기를 안 본 거나 다름없습니다. 대부분의 팬들도 이상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승리 후에 투엘 감독은 더 찬물을 끼얹어 버리는 인터뷰를 하면서 뮌헨 분위기도 이상하게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팀 스쿼드 구성이 너무 얇다, 만족스럽지 않다,
눈에 띄는 불균형이 있다. 특히 수비에서 스쿼드의 깊이가 부족하다. 공격적으로 우리는 거의 모든 포지션에 2명의 선수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수비에서는 두 포지션에서 뛸 수 있는 파바르 등을 잃었다. 우리는 수비수를 모두 합쳐도 6명밖에 없다. 행운이 따른다면 겨울 이적 시장까지는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뮌헨 역대급 수비 이적료를 지불한 김민재 영입에 뮌헨 역사상 가장 비싼 이적료 캔을 영입하고도 투엘 감독은 스쿼드에 불만이 있었던 건데 그게 수비 부분이었고 파바를 내보낸 후에 선수 영입이 없었고 흐라번베르라는 미드필더 선수를 리버풀로 떠나보내면서도 영입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파바를 이적시킨 후에 다이어 혹은 찰로바가 영입 대상이었지만 끝내 영입하지 못했고 흐라번베르를 떠나보낸 후에 풀럼의 핵심 선수 팔리냐를 영입하려고 했고 메디컬 테스트까지 했었는데 풀럼이 대체자가 없다는 이유로 극적으로 거부해버리면서 뮌헨은 새가 돼버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뮌헨은 선수 보강을 하려고 했던 건데 오히려 결과는 이적료 장사에서 이익을 내버린 격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투엘 감독은 이 두 포지션을 해결하지 못한 구단을 저격한 듯한데 기자는 짓궂게 스쿼드의 불균형이 누구의 책임이냐고 묻자 투엘 감독은 손가락질해도 소용이 없다.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내 잘못도 아니다. 그 사람의 일이다라고 사실상 저격을 했습니다. 이후에 드레센 CEO는 반격에 나섰습니다. 나는 여전히 우리 팀이 최고라고 생각한다. 이제 투엘은 조금 더 창의력을 발휘해야 한다. 그것이 투엘의 직업이고 감독이 할 일이다. 네, 이렇게 투엘을 압박해버렸습니다. 네, 이 상황을 두고 독일 매체는 드레센의 발언을 두고 폭탄 발언이라고 표현하기도 했고 내부 전쟁급 폭풍을 일으켰다고 전했습니다. 분명 시즌 시작 전만 해도 파리, 뮌헨 분위기가 매우 좋으면서 손흥민만 세대한 느낌이었는데 손흥민이 캡틴되고 나니까 완전히 상황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네, 물론 이강인, 김민재를 응원하는 건 변함없지만 토트넘에 케인이 없었다면 더 나았을 거라는 걸 확실히 증명하기 위해선 지금이 기회가 되긴 하겠네요. 네. 김민재는 이번 3라운드의 활약에 이전 소속팀이 수비 불안으로 홈에서 패배를 해버리자 김민재 인스타에 김민재를 그리워하는 또 그 현상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본래는 김민재가 나폴리 소속이었을 때 페네르바체 팬들이 몰려와서 김민재를 그리워했었는데 이젠 나폴리 차례가 된 것입니다. 주 내용은 나폴리로 돌아와줘라는 반응인데 김민재 주급은 이미 독일에서도 최상급인데 나폴리에서보다 3배 이상이 되는데 어떻게 가요? 네. 거기다 김민재를 부르는 소리는 저기 프리미어리그에서도 들리고 있습니다. 맨유가 아스날을 상대로 1대3 참패를 당했는데 바란, 리산드로, 린델레프까지 죄다 부상당하면서 원치 않은 맥과이어만 남아버린 황당한 상황까지 되어버렸습니다. 실제로 아스날전에서 리산드로와 린델레프가 선발 출전했는데 그 경기에서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맥과이어가 출전을 해버렸습니다. 앞으로 메뉴 유니폼 입고 나올 일은 없을 줄 알았는데 곧바로 기회를 얻었고 아스날의 먹잇감이 되어서 후반 막판에 2골을 내주면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김민재가 나폴리에서 부상으로 이탈한 거 보신 적 있나요? 네, 내구성도 무시할 수 없거든요. 네. 그런데 이 소식이 오히려 불안감도 있네요. 네. 토트넘도 마냥 좋을 수만은 없죠. 로메로, 반더벤 부상 혹은 경고 누적 퇴장 등으로 자리 비우면 메뉴처럼 정말 다이어를 다시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네. 끔찍하죠. 네. 참, 언급 자체를 안 했어야 했는데 괜히 맘상하게 해드렸나요? 죄송합니다. 네. 상상도 하지 않겠습니다. 네. 민재야, 3년 안에 분데스리가 정복하고 프리미어리그로 좀 오자. 이상 힘수영구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